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의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파만파 점점 더 확전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먼저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예고한 거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볼 것은 또 다른 카드가 야당에 있는 것인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72시간 안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일이 아마 마감일 거예요. 그런데 내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날이기는 하지만 내일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표를 하면 이건 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건의안이거든요. 근데 이건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거부권이 아니라 건의안이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탄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의안이지만 대개 다른 경우에 보면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장관 본인이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그렇게 처리가 됐죠. 그리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대개 그 두 개 아니거나 무시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인데 이번 건은 조금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네.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가 있겠죠. 여야 간의 대립이 더 첨예화되고 10월 달에 국감이 있는데 국감 분위기가 더 싸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국감이 불과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여야 대전이 굉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박진 외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교 참사라는 말을 해가면서 이번 그 박진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유엔 총회 연설이었고요. 자유와 연대. 국내에서는 그런 게 크게 뉴스가 안 됐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설파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거의 관심이 없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있었던 그 구설수. 근데 그것도 상당히 또 대통령 스스로도 잘못 처신한 것도 있었지만은 야권이 굉장히 그쪽으로 몰아갔죠. 그래서 조문록을 오른쪽에만 써야 된다는 등 전혀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야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MBC 관련해 가지고는 그 비속어 관련해서 그것은 그런 그 사적으로 한 말이라고는 하지만은 잘못됐죠. 앞에 XX 이런 부분은 특히. 네. 하지만 방송사가 언론사에서 그것을 보도할 때는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공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적인 발언의 그 진의와 그다음에 그 정확한 발음도 알기가 힘듭니다. 저부터도 사실 자막을 보면 바이든이라고 쓴 자막을 보고 그걸 들으면 바이든으로 들리고요. 네. 난리문이라고 쓴 자막을 보면서 들으면 난리문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감은 정확치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국익이 달려있고 한미동맹이 달려있고 바로 전에 미국 대통령하고 환담을 나눈 그 직후에 있었던 사적인 그 발언을 자막까지 미국 국회, 미국이라는 말을 완전히 더 넣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도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참사라는 이유로 단순히 민주당에서 외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외교 참사로 치면은 문정부 때 사실은 뭐 강경화 장관이나 이런 그 장관들은 12번도 더 해임 건의안이 그럼 발의됐어야 되죠.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그 제재 받은 거, 그다음에 또 뭐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남북 연락사무소 하루아침에 폭파된 거 이런 게 정말 외교 참사거든요. 우리가 장관 해임 건의안 내지 않았을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정리를 다시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힘이 역공 모드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막 조작 논란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역공 모드 돌입했습니다. MBC와 민주당 간에 또 정원 유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막 공작 주장과 또 정원 유착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얼만큼 정말 정원 유착이 있었느냐? 정원 유착 그러면 이제 대단한 그 프레임인데, 저는 분명히 그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취재와 그다음에 그 취재한 내용을 기사를 쓰고 그것을 보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막을 넣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무슨 위법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그것은 저는 취재 윤리 또 보도 윤리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또 더더군다나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더더군다나 MBC에서는 미국 백악관하고 국무부에 이메일까지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 대통령 그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될지다 생각을 하고요. 정확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해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대통령실에서 MBC에 6가지 뭐 공개 질의서 보낸 것도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실에서 차라리 수사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은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언론중재위원회. 네. 그렇죠. 그런데 제소를 하는 게 맞지.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개 언론사 사장에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만 방송사에서 그런 확실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막 처리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더더군다나 잘못된 것은 엠바고 이전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한 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유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민주당 그 선임 비서관이 이거 정치부 기자 다 아는 내용이었다 뭐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고 대응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나라 시간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아침 7시 반에 뉴욕 현지에서 비디오 송출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12개 방송사의 비디오 송출이 끝났고요. 물론 정보보고는 새벽에 했기 때문에 요새는 전부 전화기로 정보보고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언론사 데스크들은 뭔가 비속어가 현장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근데 비디오가 들어온 건 아침에 7시 반에 들어왔고 7시 반에 들어오게 되면 12개 언론사에 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는 USB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걸 방송용 파일을 일반 파일로 옮기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자막 작업도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8시, 9시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쫙 퍼져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퍼져나간 것을 MBC 카메라가 풀 카메라니까 MBC 카메라가 찍었으니까 MBC가 했을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MBC가 물론 보도를 먼저 한 건 있죠. 10시 좀 넘어서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언론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쭉 오전 중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MBC로 좀 지목한 것은 저는 실수라고 보고요. 이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대상을 모두 다 수사하기 전에는 MBC로 특정할 수도 없고요. 이걸 아마 수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하게 되면은 엉뚱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지금 잘못 짚어도 엄청나게 잘못 짚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방송사마다 보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MBC가 그야말로 친절하게도 미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가로쳐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 국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저는 물론 지금 이제 새로운 미디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톡방에도 여러 정계의 소식이 네. 뜹니다. 근데 아는 거하고 이것을 원내대표가 대국민 그 원내대표 그 회의 때 말이죠. 이것을 대국민 공표하는 거는 저는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정말 취재와 보도의 혼선이 앞으로도 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문제가 그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뭐 정원유착이다 이런 거대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사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죠. 네. 신 의원님이 이제 그 방송사 이제 보도국장도 네. 이제 그 지내셨는데 네. MBC가 이제 그 바이든이냐 이제 뭐 날리면이냐 지금 이제 뭐 논쟁이 오고 가고 있는데 바이든이라고 네. 표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앞부분은 비속어가 분명히 거의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잘못돼. 그게 이제 미국 국회냐, 뭐 우리 국회냐, 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을 한 사람이 미국 국회를 한 건지 우리 국회를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뒷부분에 바이든이냐 아니냐 뭐 그리고 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뭐 그렇게 비속어도 아니고 방송에서도 썼던 걸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건 뭐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바이든이 뭐 했다. 이건 뭐 바이든을 욕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발언은 그 XX라는 두 단어를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사실 실제로도 미국 의회건 백악관이건 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끼리 MBC 자막 가지고 네. 국민의힘 공격하는 건 과도하다는 그런 네,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끼리 이러는 것이지 네네. 이게 다른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난리치는 것을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지 이 내용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동맹 훼손이 논란의 본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대응을 또 이제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여권 입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좀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오래 끌면 끌수록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다음 주에 바로 또 이제 국가 그렇죠. 네, 이제 이거 전국인데 이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네.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 끝내는 방법은 발언을 했던 윤 대통령이 아니면 다시 기억을 복귀해 보건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것이 그 비속어가 있다 그러면 XX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이걸요 만약에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해서 이게 무슨 법 위반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있는 오디오 비디오를 가지고 자막을 붙여서 내보낸 것이고 물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건 미세한 잘못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무슨 형법에 우리나라 무슨 처벌 조항에 해당이 될지 아마 찾기 어려울 거래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속어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러니까 본인이 한 모든 이야기를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XX가 들렸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 규명 얘기를 진상 규명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 자체가 아무런 그거에 대한 발언 없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그 본인이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옳다. 하지만 그 MBC 방송사의 경우도 그 괄호 열고 가로 닫고 그 미국 국회라고 했고 또 미국 그 국무부나 미 의회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답변을 요청한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범법 행위를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MBC도 유감 표명, 사죄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이것은 그 법으로 따지자면은 저는 그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정법 위반 그 네. 여부를 따지자면은요. 근데 이게 이제 법으로 가서 어떻게 해결이 날 것인가?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미국 부통령까지 방한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야말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쌍방울 그룹 뇌물 의혹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경기 평화부지사가 구속이 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날이 해당 시기의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거닐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검찰의 시나리오와 앞으로의 이 대표 앞날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사법 리스크죠. 결국은 왜냐하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무슨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는 얘기까지 있고 또 본인은 또 본인의 아들은 또 쌍방울 계열사에 또 취직을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북 사업에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쌍방울은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재명 그 대표에게 중요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허브 역할이라 할까? 이것을 이화영 전 지사가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좀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그 부지사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증거 인멸 우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이 굉장히 법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 또 그에 따라서 민주당은 정치 공세다, 압박이다.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국감 기간에 굉장히 여야 간에 아주 굉장히 뜨겁게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 분명히 묻겠다,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본인 자신이 또 수사에 또 칼날이 본인한테 향하는 이런 또 얽히고 설킨 이런 상황이 또 됐네요. 오늘 뭐 그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친 대목이 있더만요. 국회의원 면책 특권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환호를 보냈던데 이 쌍방울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수사를 받았던 부분이고 쌍방울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대북 사업 등등등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관련됐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이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엮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수사는 일단은 그 앞에 부분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분이 지금 나온 거고요. 변호사비 대납은 또 계속해서 수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해찬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의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이제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이제 7시에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지가 이제 또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과의 가처분 전쟁 또 3차 전이 이제 치러졌는데 이 전 대표의 그 앞날에 대해서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또 관전하고 계신지 또 포인트는 어떤 건지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보다는 김 의원이 훨씬 더 잘하실 텐데요. 저희도 뭐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죠. 오늘 무슨 윤리가 결론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늘은 뭐 김성원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 관련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어디까지 논급을 할 것이냐, 초벌 작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저희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가처분은 지금 2차 신문이 끝났으니까 이 가처분은 사실은 오늘 이후에 언제든지 결정이 나와도 되는데 지금 재판부의 얘기는 조금 시간을 두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 결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 이제 가처분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결정을 보고 그 후에 또 윤리위 결정이 이제 이어질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죠.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이번 윤리위에서는 그런 가처분 인용 또 기각과 관계없이 아마 징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오늘 나오진 않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윤리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하긴 할 건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윤리위원들이 징계 안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제 심의를 하겠죠. 근데 이것을 꼭 그 법원의 가처분 신청, 가처분 그 결과와 연관짓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항희 윤리위원장도 그렇고 그렇게 연관지을 그 성정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단독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할 가능성이 저는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 가처분 문제 이런 뉴스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언제 끝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운명의 날이 여러 번 지금 닥치는데 네. 어쨌거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처분 결정 그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 이후에 주호영 원내대표 또 체제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근데 이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한 것을 인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당에서 하나의 정당이 당원을 개정하는 것 자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그 답변 좀 들어볼까요? 신 의원님도 가처분 인용 기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전에 1차 가처분 결정 나온 것을 그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다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용 쪽이 더 훨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려면은 논리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비속어 논란의 정치권 파장 그리고 여야 전 현직 당 대표들의 정치적 앞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관련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